제사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명절 차례상, 기일 제사상, 그 많은 음식들을 누가 장을 보고 다듬고 조리했을까요?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 그 무게는 누가 짊어졌을까요? 답은 하나,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시집 와서 처음 맞이한 제사. 손끝 하나, 음식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떨었던 그 긴장. 시어머니의 눈치, 시댁 어른들의 품평, 그리고 조상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선시대 며느리들이 왜 조상신앙의 중심에 서야 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신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 그 수고를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겁니다. 조선시대 며느리에게 조상은 믿음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평생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왜 며느리만 조상 앞에 섰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선시대 며느리는 시집 오는 순간 삶이 바뀌었습니다. 친정 성을 버리고 친정 부모를 외가라 부르며 이제는 시댁의 조상이 내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집은 단순히 결혼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며느리가 평생 섬겨야 할 조상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의 제사 담당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효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고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상을 모시는 일은 남자의 책임이라고 했으면서 실제로 제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조상을 정성껏 모신 건 며느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사회는 남자가 바깥일을, 여자가 집안일을 맡는다는 원칙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신앙은 집안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상은 집 안에 모셔져 있었고 제사는 집에서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는 조상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 조상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 조상의 기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상신앙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상이 자손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조상을 잘못 모시면 벌을 받는다고도 믿었습니다. 질병, 흉년, 불운, 이 모든 것이 조상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제사를 준비한 며느리였습니다. 음식 하나 잘못 올렸다고, 절차 하나 틀렸다고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정성이 없으니 조상님이 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모든 책임만 떠안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무게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시집가는 날, 처녀는 가마에 올라 친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친정 사람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 조상을 제 조상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며느리의 삶은 조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외가 어른이 되고 시댁 조상님이 우리 조상님이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1년 내내 조상을 모셨습니다. 설날, 추석 차례가 있었습니다. 조상의 기일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4대 조상까지 모신다면 기일만 해도 1년에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4절기마다 조상께 음식을 올리는 집도 있었고 묘소를 찾아가 벌초하고 성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 며느리가 손발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 들거나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제사 날짜를 기억하는 것도 며느리, 장을 보는 것도 며느리, 음식을 만드는 것도 며느리, 상을 차리는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며느리를 안주인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어른 시중 들고 그리고 조상까지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깥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사는 남자의 책임이라 했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한 일은 절을 올리고 충문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의 99%는 며느리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사 하나가 끝나면 또 다음 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생 조상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제사는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큰 제사라면 며칠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장만할지 목록을 짜고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전날은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과일을 깎고 포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이면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불 앞에 섰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그며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 당일 며느리는 떨렸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유리 씨, 대추, 밤, 배, 감을 준비하고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으로 놓고 흰 것은 서쪽에 놓으며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이 모든 규칙을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음식 하나 잘못되면 받았던 눈치와 질책, 제사가 끝나면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은 좀 탔네. 나물이 너무 짜. 과일 깎은 게 고르지 못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더 심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하니 조상님이 흠양을 안 하셨어.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실제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그래. 농사가 안 되면 조상님이 노하셨어. 남편 사업이 안 풀리면 며느리가 조상을 잘 못 모셔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상신앙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조상은 죽어서도 자손을 지켜본다고 믿었습니다. 제사를 잘 모시면 복을 주고 소홀히 하면 벌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종교였습니다. 조상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매일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셔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내가 정성을 다해야 우리 가족이 무사하다. 며느리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내 탓에 가족이 불행해지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은 평생 며느리를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사 제대로 준비했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조상님이 만족하실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도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상님 제사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려 밥도 넘어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무섭다. 이것이 조선시대 며느리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조상신앙은 며느리에게 믿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문헌에는 며느리와 제사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며느리의 고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600년대 어느 양반가의 기록입니다.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실수로 떡을 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크게 노했습니다. 조상님께 태운 떡을 올리다니 이게 무슨 불경인가.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 며느리를 한 달 동안 사랑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조상님께 죄를 지었으니 몸을 낮춰라는 이유였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며느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시조부의 제사를 맞이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 제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보다 너의 몸이 중요하냐며 며느리를 질책했습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효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혼당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이라는 이혼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1700년대 어느 가문의 기록입니다. 며느리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조모의 기일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병상에서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쉬어라,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며느리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병이 더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문에서는 그 며느리를 효부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칭송이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 며느리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잘 지내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며느리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댁 조상님을 잘 모시지 못한 며느리입니다. 제사 때마다 실수가 있었고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며느리는 40년간 제사를 정성껏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인정하는 효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며느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평생 조상 앞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만 조상 앞에 서야 했을까요? 조선은 장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이었고 장손이 조상을 모셨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남의 아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장남은 가문이 대표였지만 실무는 며느리가 했습니다. 장남은 제사 때 절을 올렸지만 제사 준비는 며느리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제사는 집안일로 분류되어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은 과거 공부를 하고 벼슬을 하고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상 제사는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면제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 사회는 묘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는 조상을 모시는 책임을 진다. 하지만 실제 일은 여자가 한다. 책임과 실무를 분리한 겁니다. 남자는 명분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여자는 노동과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며느리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상신앙은 여성을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조상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시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제사 날짜를 피해서 가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가 있으면 친정 부모가 아파도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조상을 잘 모시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며느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말은 곧 저 며느리는 효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평가받았고 늘 감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집 와서 처음 제사를 지낼 때의 긴장감,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음식 하나하나 올리던 떨림, 실수할까 밤새 뒤척이던 기억들 말입니다. 조선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며느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은 여전히 며느리 몫이고 제사 준비도 여전히 며느리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 그 수고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간소했던 제사가 후기로 갈수록 격식과 절차가 늘어났습니다. 주자가래라는 중국 유교 경전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제사 절차가 더 세밀해졌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늘었고 음식을 놓는 위치와 순서가 엄격해졌습니다. 절하는 횟수와 방법도 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며느리가 익혀야 했습니다.
집안마다 조금씩 다른 제사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집 와서 시댁의 방식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방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하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며 며느리는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들은 가문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도 체면,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제사상은 다른 집보다 훌륭해야 한다. 조상을 후하게 모셔야 우리 가문이 명망 있는 집안으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제사상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늘었고 음식 하나하나의 품질이 중요해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했을까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 후 음식 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사상은 훌륭하더라. 저 집 며느리는 정말 손이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는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평을 들으면 며느리는 집안의 망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집안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 조선 후기에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제사를 잘 모시면 집안이 부흥하고 소홀히 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이 집안의 흥망을 좌우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며느리가 조상을 잘 모셔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면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육체적 노동도 힘들었지만 정신적 압박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불행해진다. 조상님이 노하시면 남편이 벼슬을 못 얻는다. 내 탓에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제사 준비 중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병이 났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제사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생 이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위로해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상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선시대는 끝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두려움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되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며 희생 강요가 아닌 기억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상이 살아온 삶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사는 강요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제사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며느리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딸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 함께 조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절차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제사를 맡기지 마세요. 함께 준비하거나 간소화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도 며느리로 살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마십시오.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불효가 아닙니다. 조상을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식 대신 묵념으로, 제사 대신 추모로, 형식 대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못 지냈다. 조상님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상님도 여러분의 고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억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조상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 수고를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은 집안을 지탱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공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